사업할 때 가장 두려운 게 자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아이디어나 뭐 아니면 사업 활동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금이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상황이에요. 대부분 이럴 경우에 대출부터 알아보는데 갚는 돈 말고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지원금인데 그중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금이 예비창업 패키지라고 있어요. 보통 창업 자금 조달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게 창업 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가 있고, 그리고 벤처 투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고 지분도 가져가지 않는 창업 지원금이 제일 좋으니까 이걸 먼저 알려줄 거고, 그 중에서도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지원을 해주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예비 창업자는 아직 당연히 매출도 없고 신용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당연하게도 자금이 필요해. 성과가 없는 예비 창업자한테 자금을 내어줄 곳은 의외로 없습니다. 은행권이나 일반적인 자금 확보를 해보려고 하면은 어, 당연히 뭐 성과가 없으니까 좀 진행된 게 없으니까 자금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죠.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건 매출이라는 성과가 없어도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고 제일 중요해요.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는 도대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주는지 궁금할 텐데 제가 25년도 공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보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 여기 예비 창업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신청 자격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고 사업 준비를 하시는 경우라면 최대 1억까지,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도 커요. 예, 이게 780명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규모도 큰데, 다만 일반적인 카페 그리고 도소매 유통은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들 다 하는 일반적인 카페를 하겠다, 일반적인 도소매 유통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지원하시더라도 사실상 떨어지세요. 근데 카페를 하시는데 그 안에서 지역에 생산되는 2차 가공품, 3차 가공품들을 본인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시식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팝업 스토어를 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게끔 하나의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융복합 아이템으로 해서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아이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 대상이 780명이, 이게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한 번 받으면 두 번 못 받아요. 결국 이 780명, 800명, 뭐 900명이라는 인원들이 매해 받고 있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대상이 아닌 거죠. 예. 결국 생각보다 경쟁률이 막 몇백 대 일 막 이러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 15대 1 정도 되거든요. 어. 근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신,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때 경쟁이 좀 치열하게 붙을 정도로 제대로 작성하신 분들은 의외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예. 사업계획서 제대로 잘 쓰시고 시장조사 잘 하시고 검증도 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 붙으세요. 예. 이 안에서 이 작은 건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도 쓰고요. 마케팅 비용으로도 쓰고, 지식재산권, 특허 등록하는 데도 쓰시고, 인건비 내시는 데도 써요. 실제로 제가 아시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은 그 굿즈, IP 캐릭터 기반으로 해서 굿즈를 만드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은 지원금의 대부분을 이 장비, 이 장비인 컴퓨터, 그리고 뭐 3D 프린터, 레이저 그 커팅기 뭐 이런 것들 주로 사셨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 그럼 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못 받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가능해요. 예,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공고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1월 1일부터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돼요.
그 자료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 공고일인 이 2월 17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폐업 또는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자,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2월 17일 사이에 폐업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폐업을 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 드리면 12월 31일까지 폐업을 했다라면 예비 창업자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하루 남았죠. 오늘 하루죠. 31일. 그래서 사실 요 조건 이슈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막 대표님들이 여러 가지 여쭤보시는데, 아, 나 어차피 폐업하려고 했다. 사업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아직 폐업은 안 했다. 이런 대표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연락을 주신 분들은, 상담을 하신 분들은 31일까지, 오늘까지 폐업을 완료하셔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 자료 보고, 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고 있는데 폐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당장 하세요, 오늘. 지금 빨리 구청 달려가셔서 폐업하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금이 이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받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경쟁률도 높고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 과정에서 이 자금을 왜 줘야 되는지 설득을 잘해야 됩니다. 이 평가위원이 실제로 이 대표자가 돈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뭘 검증할 거냐, 그 돈을 어디에다 쓰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거냐, 그리고 이 지원하신, 신청하신 다른 기업들보다 결과물이 얼마나 더, 어떤 게 더 좋으냐, 이런 것들을 주로 봐요. 근데 이런 평가 관점을 좀 생각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시면 예비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은 제대로 보이는 거죠. 추가로 제가 듣거나 보거나 한 이 합격한 대표님들의 공통점을 얘기해 드리면, 어, 문제를 주장만으로 끝내지 않고 근거와 증거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인터뷰 요약이나 설문 수치나 뭐 수요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핵심 기능 제품이나 시제품을 만든다라는 거를 단순히 우리 이거 만드니까 뭐 사업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디자인적으로 보여주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검증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나 디자인을 예쁘게 보여주기 위한 요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다고, 팔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이 시제품이나 핵심 이 기능 제품을,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든다라는 게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한다, 플랫폼 한다 이러면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를 조사하는 하나의 사업화 준비 과정에 속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고객들이 어떤 점을 더 원하니까 우리가 그 수요를 받아들여서 피드백을 해서 사업에 적용하겠다. 그래 팔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렇게 받는 정부 지원금, 창업 지원금을 쓸 계획이 결과로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비 1,000만 원을 쓰겠다, 그 뭐 인스타 광고에 하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비 1,000만 원을 이용해서 어떤 타겟을 몇 명 테스트할 거고 어떤 지표를 얻을 거고 어떤 성과로 연결시키겠다, 뭐 이렇게 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짜는 거죠. 단순히 자금을 쓰는 그 자체보다 그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그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적용을 시킨다는 점이 실제 사업을 고려했다는 점으로 보여지고 좋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아직 공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이 공고가 나오더라도 이 작년도, 그러니까 25년도 거죠. 올해 거죠. 25년도 공고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공고가 나오면 평균적으로 2주에서 길어도 한 달 이내, 이때 이제 신청이 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공고가 나오고 준비를 하시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실 것들은 뭐 타겟 고객 설정, 그리고 인터뷰, 문제 정의, 그리고 가설 설정하시고, 뭐 최소 기능 제품 뭘로 만들지 설계해 보시고, 가설 검증해 보시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나 자금 집행 계획에 따른 어떤 고도화 전략이나, 그리고 작성하면서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지금인지, 왜 대표님이 받아야 되는지, 왜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고민하시고 설계를 하시면서
실제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다른 대표님들보다 더 유리하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